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동체연구소의 성석환입니다. 여러분 혹시 청와대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차를 몰고 저 광화문에서 평창동이나 북악산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스쳐 지나간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은 그 경내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요즘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청와대를 떠나서 국민 소통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그 집무실을 옮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여러 정권들이 그렇게 시도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이번에도 결국은 그 광화문 대통령실을 열겠다는 공약은 실행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대신 아마 용산의 국방부 건물로 이전한다는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 건물은 그 모양새가 너무 권위적이고 제왕적인 대통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이 많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건축가 승효상은 일제가 조선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경복궁 터 위에 조선 총독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게 불선하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고요. 또 여러 전문가들이 풍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를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서 최근에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한 건축가의 말이 회자가 되고 있고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모 방송에 나와서 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옮기는 것이 신의 한 수다라고 평했습니다. 이런 언급을 보고 많은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이제 해명 요구를 했고요. 이 건축가는 거기에 대해서 그저 건축가의 관점에서 본 것일 뿐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것이 또 논란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된 것이죠. 어느 편이냐, 원래 그쪽이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줄이야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과도하게 투영된 건물, 근데 지금 청와대나 또 국회의사당 같은 건물은 사실 멋있게 위압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인간이 보이지 않고 그저 권력의 권위만 드러내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에서는 생각이나 소통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런 어떤 관계가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경직되게 되는 것이죠. 중세의 건축물들은 대부분 종교 건축물들이었는데 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압도적 공간이 인간의 나약함과 죄성과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잘 아는 이 비잔틴의 돔과 고등 양식의 첨탑이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건물은 어떨까요? 예컨대 백화점 건물, 상업 건물이죠. 또는 그 상업 건물, 또 아파트 같은 주거 건물,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으니까 그저 건축가가 또는 설계자가 정치적 고려 없이 지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유사하게도 신적 임재나 또는 영적인 교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공연장이나 도시 빌딩처럼 만들어 놓은 교회 건물을 보면서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시멘트 덩어리를 쌓아 올렸다고 말해도 좋을까요? 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이 미술가이고 또 건축가이기도 했습니다. 황금 비례로 인간을 표현할 때 그가 참조했었던 1세기 로마의 건축가 비트루비우스 폴리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인간은 건물을 지을 때만이 인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2000년 뒤에 20세기의 위대한 철학자 하이데거 역시 이 건축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요. 존재는 거주를 통해 드러나고 건축을 통해 완성된다. 듣기 말해도 매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건물은요, 담을 쌓는 그저 중립적 노동 생산물만이 아니고요, 시간과 공간의 역사를 실현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인간됨을 증명하고 드러내는 창조적인 사역인 것이니 여러분, 그것은 결국 정치적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교회 건물은 종교적인 의미를 담아 영성을 표현하는 공간입니다. 종교 건물의 건축가는 신과 인간의 정치학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과 인간, 또 신 앞에 서 있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의 영성이라는 관점에서 공간과 건물의 구조를 통해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관계를 해명하는 시대적 통찰력을 구비하고 훈련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 훈련이 부족한 건축가의 교회 건물은 탈정치적이기는 할 수 있겠으나 진정한 영성을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정주하지 않고 유목민으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의 도성 시비타스 테레나라고 하죠. 이 땅의 도성에 거주하는 히브리 전통을 만들어냈지만 그리스 로마 전통에 가서는 드디어 권력을 갖게 된 기독교가 신의 도성 시비타스 데이라고 하는데 이 신의 도성에 사는 것을 열망하면서 권력을 지향하게 됩니다. 건축이 그것을 이데올로기로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뒤로부터는 이 교회 건축물도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분리와 소외의 관계로 단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중세시대에 지어진 여러 위대한 건물들도 건축가는 신의 권위를 압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종교의 권위를 정당화하는 일에 복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종교 건물조차도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어떤 정치를 표현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그 시대의 종교적 영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건축가는 이런 관점에서 현실 정치와 상관되는 건축과 공간을 바라볼 때 단지 건물을 짓는 순진한 시선을 갖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만약 최고 권위를 가진 이가 권위를 내려놓고 땅의 도성에 거주하겠다고 다짐한다면 건축가는 그의 정치가 제대로 실현되는 공간과 구조를 표현할 시대적 책무가 있는 셈입니다. 건축물은 단지 공간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 시대의 정치와 인간의 관계들이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권력의 욕망을 대변하는 건축가가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바른 정치를 드러내는 건축가에게 정치는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이 누구에게 봉사하는가? 건축가는 사실 이 질문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건축가 윤리에 속한 정치적 질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정치를 추구하며 그저 건축가의 관점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며 어떤 정치적 관점을 건축물에 투영할 것인지 그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에 녹아있는 이 건축의 문제, 도시의 문제, 또 정치의 문제를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건축물을 상상하고 또 갈망하고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어떤 건축물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생각을 담고 또 정치를 담아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에 우리는 어떤 정치를 담아야 할지, 또 건축가는 또 설계자들은 어떤 방식의 관점으로 이 건축물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지 깊이 고민하길 바랍니다. 정치를 정치인들에게만 맡겼을 때 매번 우리가 실망해 왔듯이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의 건축을 건축가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모두 건축가 시선으로 우리 시대의 정치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